뭐 2030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검? 아닙니다. 아직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100% 리얼 핵 흑수저가 20억 만든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컴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건마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리메이크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이미 보셨던 분들은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얼 흑수저였던 제가 어떻게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20억을 모으려면 1년에 1억씩 모은다고 하더라도 무려 20년을 모아야 되잖아요. 연봉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세금 빼고 받는 돈인 600만원 정도에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만 쓰면서 400만원씩 모아야만 1년에 5천만원 정도 모을 수 있고 1년에 5천만원씩 모은다면 40년이나 걸리는 엄청나게 큰 액수잖아요. 와 20억 이거 정말 모을 수 있는 돈 맞아? 그런데 진짜 가난했던 리얼 핵 흑수저였던 저는 지금은 자산이 20억이 훌쩍 넘습니다. 제가 20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천천히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흑수저였냐면 정말 더럽게 가난했던 제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은 화장실이 집안에 없었는데요. 제가 쓰던 화장실은 집 밖 한켠에 있던 푸세식 화장실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야 푸세식을 잘 모르겠지만 푸세식 화장실은 그냥 바닥에 구멍을 파놓고 똥오줌 거기다 그대로 싸고 꽉 차서 치우기 전까지 그대로 쌓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똥차가 주기적으로 와서 똥을 퍼가야 되는데 똥차가 늦게 오거나 똥이 너무 많이 쌓여있으면 말 그대로 똥파티가 이뤄집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더럽. 저보다 나이가 윗세대인 분들은 아마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더 옛날로 올라가면 그때는 똥차가 아닌 직접 사람이 똥을 푸는 똥포라는 직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화장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고 상향 평준화가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세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뽑기 겁나 잘한 거예요. 아니 막말로 조금만 위쪽에 태어났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튼 이런 푸세식 화장실에 뭐 전등이라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밤에는 촛불을 들고 가야 됐고요. 여름의 냄새는 말도 못했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개발이 되어 대부분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살던 딱 그 지역만 판자촌이 남아있는 형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동네라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빈부격차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판자촌 친구들과 아파트 친구들로 나눠졌습니다. 물론 그 어린 친구들이 소득 격차로 친구를 일부러 나눈 것은 아니었겠지만 삶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봐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초등학교 시절 에피소드를 잠깐 풀자면 어느 날 초등학교에서 같은 반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롯데월드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와 판자촌에 사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롯데월드라는 곳을 이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집 생활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엄청나게 놀랐었지만 또 티내기는 싫어서 겉으로는 태연하게 친구들에게 물어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롯데월드에 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어른 없이 초등학생끼리도 갈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했었는데요. 그 친구들의 대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당연히 초등학생끼리도 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들지 않는다. 돈 별로 많이 필요 없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롯데월드라는 곳이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많은 돈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초등학생은 엄청나게 싸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들은 저는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저를 포함한 3명의 친구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만나서 지하철을 타고 롯데월드로 가게 됩니다. 롯데월드 입구에 도착해서 막상 표를 사려고 보니 당연히 롯데월드는 제 수준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곳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는 별로 비싸지도 않고 돈도 많이 필요 없는 초등학생도 갈 수 있는 그 롯데월드가 제 수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롯데월드가 맞았던 거예요. 당황한 저는 친구들에게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서 나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냥 너희들끼리 들어가서 놀으라고 했어요. 판자촌 친구들과 놀 때는 뭘 사 먹더라도 과자를 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조금 나눠 먹는 수준이었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사준다는 거는 감히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 여유가 전혀 없었던
있었던 저는 당연히 두 명의 친구도 저를 빼고 롯데월드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그 두 친구의 행동은 저와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는데요. 그 친구들은 저만 따로 집으로 보내지 않고요. 가지고 있던 돈을 나눠서 저의 표까지 같이 사줬어요. 저는 그렇게 그 친구들의 온정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롯데월드라는 곳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재밌었네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물어봐서 알게 되었는데 평소에 생활에 여유가 있던 그 친구들은 돈보다는 지금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했어요. 제 경험일 뿐이라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고 당연히 욕심이 많은 부자들도 많이 있고요. 가난해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난하면 착하고 부자는 나쁘다는 인식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살면서 경험을 해보면 해볼수록 당연히 부자가 더 여유가 있었고요. 오히려 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쉬우며 삶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남을 도울 여력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본인 생활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남을 도우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난은 착한 거고 부자는 나쁜 거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저는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당시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저의 첫 시급은 1,700원이었어요. 1시간 일을 하면 1,700원을 받고 일한 거죠. 저는 그래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근무에 필요한 암기사항이 있으면 암기사항을 최대한 빨리 외우려고 노력했고요. 쉬는 날도 없이 최대한 많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다른 알바생들과 제 근무 태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의 시급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무려 시급 2,000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고작 300원의 차이가 우스워 보이겠지만 시급 1,700원은 10시간 일하면 17,000원을 벌 수 있고요. 시급 2,000원은 9시간만 일해도 18,000원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알바생보다 1시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셈이에요. 이 1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 25일만 일해도 25시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이 차이는 시급 1,700원인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종일 일해도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저랑 생겨버리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이 시간을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남들 다 놀 때 놀지 않고 다른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내 시간당 노동 수익을 남들보다 몇 배로 벌릴 수가 있어요. 단 300원의 차이로 한 달에 하루라는 시간을 벌어냈는데 시간당 페이가 만원일 때랑 10만원일 때의 차이는 말 안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했냐면 가장 많이 일을 했을 때 저는 시간당 2,000원인 시급으로 한 달에 90만원까지도 벌어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자는 시간 빼고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저는 그냥 바보같이 계속 돈을 모으기만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만약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무식하게 돈만 모은 게 아니라 자본 수익으로 굴렸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자본을 모으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 알지 못해서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요. 자본 수익으로 잘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재테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제가 끝까지 돈을 모아서 20억을 모았을까요? 저는 평범하게 지내며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어느 정도 자본금이 모였을 때 자본금과 대출금을 토대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떤 업종이었는지는 지금 말해봤자 이제 잘 되지도 않는 업종이고 제가 그 사업으로 20억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노동 수입에서 일부 자본 수익으로 갈아탔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니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는 다행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자산을 형성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대로 집은 전세를 살고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집으로 옮겨 다녔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뭐 당연하게 쭉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고요. 불편한지도 전혀 몰랐었지만 저와 결혼한 사랑하는 제 와이프는 그렇지 않았던 거였죠. 제 와이프는 그래도 집은 쭉 있었던 집에서 자라와가지고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달랐고 그렇게 제 인생은 와이프를 만난 후에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와이프도 처음에는 제 사업을 잘하고 있던 저에게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않았고요. 저를 믿고 쭉 기다려줬었지만 전세 계약이 끝날 때마다 거주할 공간이 계속 불안했는지 어느 날 저에게 부동산을 공부하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단번에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그때 바로 바뀌었어도 지금 자산 더
가만히 있을 텐데. 초반에는 정말 징그럽게 와이프 말 안 듣고요. 집값은 지금 거품이다. 집값 곧 내려갈 거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샀다가 내려가면 어쩔 거냐. 뭐 이렇게 무주택 폭락이 같은 말만 와이프에게 짓거렸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제 인생을 쭉 돌이켜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자영업을 시작하고 난 후 나름 사업이 잘 돼서 자신도 있었고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버는 돈으로 계속 전세금에 얹어가지고 전셋집이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었는데 나름 잘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과 벌어지는 자산의 차이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이 계속 지나고 전셋값이 계속 올라 다음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는 집값은커녕 무섭게 올라버리는 전셋값을 따라가기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지역 부동산을 계속 돌고 돌아서 겨우겨우 어렵게 전세 계약을 하고 집 없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어느 날 와이프와 데이트하던 길에 들린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난생 처음 홀린 듯이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당시 제 성향까지 잘 파악한 와이프가 제가 넘어갈 만한 지역에 좋은 물건을 찾아서 저를 거의 반 강제로 데려갔던 거였어요. 지금은 인기 지역이면 말도 안 되게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지금처럼 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분양도 꽤 나던 시기에 분양 잘못 받으면 마이너스 피까지 붙던 시기여서 아마 그때 당시 제 마인드로는 분양가가 조금만 더 높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날 수 있다면서 분양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와이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공부하고 완전 답답한 남편 겨우겨우 설득해서 어렵게 갖게 된 우리 집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 덕에 정말로 우연히 말로만 듣던 우리 집이 생기게 되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시간만 나면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 가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언제쯤 저 집에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새 집으로 이사가면 집은 어떻게 꾸밀까? 저런 아파트 단지에서 내 가족이 살면 정말 좋겠다.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이사갈 날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전세로 살 때는 이사가 그렇게 행복한 기억이 아니었는데 이사가 그렇게 좋은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집이 남에게 빌려 쓰는 전세가 아니라 은행한테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 되니까 그 소중한 우리 집이 편안한 안식처이자 나의 자산이 되었고요. 저희 집은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굴러가는 위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자 그동안 주택을 바라보던 시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은 전혀 없었지만 저는 와이프보다 더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게 돼요.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음으로 내 집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이제 집값 떨어진다 하나만 남기고 다 파시라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떠들던 시기였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란 뉴스가 도배하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그동안 돈을 더 모으며 공부해온 것을 토대로 감당 가능한 최대한의 선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하나 더 계약하게 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실행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돈이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이 생기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바로 잡을 수 있게 돼요. 집값이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뚫고 이렇게 투자하고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합치면 자산이 20억이 훌쩍 넘게 되었는데요. 20억이라는 자산이 진짜 부자들에 비하면 초라한 자산일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고작 그 정도 이뤄놓고 남들을 가르치려 하느냐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 벌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멘토가 없어서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길조차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산을 만들었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도 했으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 공부를 토대로 아는 동생들에게도 조언을 통해 비슷한 시기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하나 잡게 해줍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집값이 엄청 올라 지금은 완전히 좋아하고 있지만 그 동생도 처음에는 본인이 물어봐 놓고도 제가 추천해줬을 때 긴가민가하며 못 샀거든요. 추천해준 지역의 집값이 실제로 계속 오르는 걸 지켜보고 나서야 마음을 굳히고 뒤늦게 다른 지역에 비슷한 물건을 잡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집을 구매하고 자산이 증식되니 동생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죠. 제가 추천해줬을 때 바로 샀다면 아마 1, 2억은 더 올랐을 텐데 자기도 빨리 시작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너무 아쉽다고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네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건 이 사회의 탓이며 누군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면 끝까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면 누군가도 나에게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아닌 세상이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곧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해도 해도 너무 올라서 이제는 끝난 것 같지만 생각을 바꾸고 본인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정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은 일해서 벌어야 된다고 착각하기 쉽고 누군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다 많이 벌어서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 선입견부터 먼저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던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20억을 모았다고 하지 않았고요. 20억을 만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억 모으려면 1년에 1억씩 모아도 20년 걸리는 미친 금액인데 어떻게 이걸 벌어서 모아요? 보통 사람이 벌어서 20억을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도 저처럼 20억을 만드는 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구독자가 되시면 더 부자가 되실 겁니다. 끝.